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자, 오늘 스프링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프링 두 번째 시간 의존 객체와 스프링 컨테이너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스프링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툴, 자바와 그 이클립스 설치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스프링 컨테이너에 있어서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 중에 중요한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알아볼 내용은 의존 객체와 스프링 컨테이너인데요. 의존 객체는 꼭 스프링 컨테이너,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만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고요. 프로그램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자바를 경험해 봤다면 자바를 이용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개발할 때 나도 모르게 의존 객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해 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알아볼 내용들은 의존 객체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스프링 컨테이너가 무엇인지, 스프링 모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의존 객체란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방금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의존 객체는 특별한 게 아니라 뭔가 객체는 객체인데 뭔가 의존한다는 객체입니다. 우리가 자바를 하면서 객체를 메모리에 계속 생성을 해서 new 연산자를 이용해서 생성을 해서 사용을 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내가 어떠한 기능 구현을 한 게 아니라 다른 클래스로부터 객체 new 연산자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해서 그 객체를 이용한다는 거, 그게 바로 의존 객체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사용을 해봤지만 그냥 무심코 사용을 했던 기능이 바로 의존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자, 여기 메인 클래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코리안 푸드, 한국 음식을 만드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이나 푸드, 중식을 만드는 클래스가 있다고 해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글로벌 푸드라는 또 다른 클래스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를 코리아 식당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여기를 중식 식당, 중국집 식당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푸드코트, 각종 세계의 그 각종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세계 음식점, 글로벌 푸드 음식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서 뭐 한식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손님이. 그다음에 중식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메인 클래스에서는 먼저 한국 음식을 원한다. 그러면 코리안 푸드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생성하는 거예요. 생성해서 이 객체를 어디로? 글로벌 푸드로 넘겨주면 되겠죠. 그러면 글로벌 푸드에서는 한국 음식을 만들어서 손님한테 음식을 줄 수 있겠고요. 만약에 손님이 차이나 푸드를 원해요. 그러면 메인 클래스는 차이나 푸드를 메모리에 객체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누구한테? 글로벌 푸드한테 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글로벌 푸드는 손님한테 중국식 음식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간단한 시나리오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메인 클래스 입장에서 보면 코리아 푸드라든가 차이나 푸드, 그리고 글로벌 푸드 입장에서 보면 코리안 푸드라든가 차이나 푸드는 다 자기 클래스가 아니죠. 외부에 다른 곳에 존재하는 클래스입니다. 근데 한국 음식을 만들거나 중국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글로벌 푸드는 코리안 푸드와 차이나 푸드라는 클래스를 이용하고 있어요. 즉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이쪽에 있는 글로벌 푸드가 코리아 푸드하고 차이나 푸드에 의존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의존하고 있는 게 코리아 푸드 클래스로부터 나온 객체를 의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의존 객체라고 합니다. 이미 우리가 굉장히 많은 자바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는데 갑자기 의존 객체란 말을 사용을 해서 약간 혼동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간단한 요 시나리오대로 간단한 예제를 만들어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굉장히 쉽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클립스를 통해서 한번 요 시나리오대로 한국 음식과 중국 음식을 만드는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요. 다음에 그것을 메인 클래스에서 글로벌 푸드에서 필요할 때마다 갖다 쓰는 의존하는 그런 방식대로 한번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을 해야 되겠고요. 프로젝트 이름은 P02001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뉴 프로젝트에서 자바 프로젝트에서 P02001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클래스가
메인 클래스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메인 클래스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메인 메소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public state void 메인 메소드 하나 추가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메소드 만들었고요.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뭘 만들어야 되냐면 뭘 우선 먼저 만들어도 상관은 없는데요. 글로벌 푸드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해서 이름을 글로벌 푸드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푸드에서는 일단 생성자 하나, 기본 생성자 하나 만들어 주겠고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클래스니까, 명색이 클래스니까 기본 클래스 하나 만들어 주겠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다가 make, 실제로 이제 글로벌 푸드에서는 세계 각국의 음식을 만드는 일이 주 업무겠죠. 그래서 make 푸드라는 함수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게 퍼블릭으로 선언을 해주고요. 자, 세계 각국의 음식을 만드는데 한국 음식을 만들 때와 중국 음식을 만들 때 그때그때 음식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푸드라는 인터페이스로 자료형으로 푸드를 하나 받기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푸드.make 푸드라고 이렇게 함수를 실행시켜서 메소드를 실행시켜서 음식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푸드에 대한 객체, 그 클래스와 객체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시나리오 보면 코리아 푸드와 차이나 푸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또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를 만드는데 그 클래스는 먼저 인터페이스 먼저 만들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인터페이스 이름은 우리가 방금 i푸드라고 하기로 했죠. 그래서 i푸드라고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어 주겠고요. 인터페이스에 기본적으로 존재해야 되는 추상 메소드는 make 푸드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make 푸드도 우리가 글로벌 푸드에서 이렇게 make 푸드로 하기로 이미 설정을 했기 때문에 똑같이 이름을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i푸드를 만들어 주니까 글로벌 푸드의 앱박스는 뭐 에러 나는 코드는 다 없어졌고요. 자, 요거를 이제 임플리먼트, 그죠? 임플리먼트 구현을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 주는데 그 클래스가 코리아 푸드하고 차이나 푸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에서 코리아 푸드. 자, 얘는 자, 구현을 해야 되겠죠. 임플리먼트 i푸드를 구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i푸드를 구현하니까 반드시 반드시 여기서 재정의 해야 되는 그 메소드가 있다고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make food 해주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클래스. 지금 자바 문법, 자바 강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바 문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바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한다고 할 줄 안다는 가정하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뭐 만들었죠? 코리아 푸드 만들었으니까 이번에는 차이나 푸드. 차이나 푸드. 자, 만들겠고요. 자, 얘도 임플리먼트 아이고 i푸드를 임플리먼트 해주고요. 마찬가지로 make 푸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메인 메소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세계 각국의 음식을 파는 글로벌 푸드 만들었고요. 여기서는 make 푸드라는 메소드를 만들었는데요. make라는 그 메소드는 매개 변수로 들어온 음식을 만드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리아 푸드 이렇게 있고요. 자, 코리아 푸드에다가 여기다가 자, 로고를 하나 뿌려주겠습니다. make 코리아 푸드라고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중국 차이나 푸드에 가서도 똑같이 이번에는 차이나겠죠. 그래서 차이나 푸드라고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좀 크게 보면서 차이나 푸드와 코리아 푸드 그리고 이 두 녀석의
자료형을 맞추기 위한 인터페이스 iPod까지 이쪽으로 구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좀 이왕 다 크게 볼까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글로벌 푸드 생성 다이다. 글로벌 푸드 객체가 메모리에 생성될 때 그 로그를 하나 찍어주기 위해서 시스템 아웃.프린트 ln으로 해갖고 글로벌 푸드 컨스트럭트 로그 하나 찍어주겠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음식을 만드는 make food 메소드에서도 make food 메소드가 실행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눈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로그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리아 푸드에다가 로고 박아줬고요. 다 된 듯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인 메소드에서는 글로벌 푸드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한국 음식을 달라 또는 중국 음식을 달라 하면 그에 맞춰서 그 한국 음식을 주던지 한국 음식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생성해서 음식을 만들던지 차이나 푸드로부터 음식을 만들던지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메인 클래스에서 간단하게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클래스에서는 이제 일단 코리아 푸드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메모리에 하나 생성을 해주겠고요. 차이나 푸드도 메모리에 객체를 생성해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글로벌 푸드겠죠. 글로벌 푸드도 이렇게 주는데 됐습니다. 자, 글로벌 푸드 레퍼런스 변수에서 이제 손님이 왔어요. 손님이 와서 한국 음식 하나 주세요. 그러면 푸드 메이크 푸드 해갖고 이 안에다가 어떤 걸 넣어줘야 돼요. 근데 이 안에 자료형이 iFood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한 객체면 아무거나 되겠죠. 그래서 한국 음식을 달라 그러면 코리아 푸드를 넣어주면 되겠고요. 되겠고요. 자, 다음에 차이나 푸드를 달래요. 그러면 메이크 똑같이 메이크 푸드인데 이 안에 내용만 어떻게 차이나 푸드로 바꾸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한번 실행을 해보고 전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하기 위해서 run Java 애플리케이션. 자, 이렇게 보면 글로벌 푸드 먼저 객체 생성을 했으니까 글로벌 푸드 컨스트럭트 여기 부분이 실행이 됐고요. 다음에 메이크 푸드 스타트래요. 글로벌 푸드 메이크 푸드 코리아죠. 그래서 메이크 푸드가 실행이 됐습니다. 메이크 푸드가 실행되고 첫 번째 들어온 푸드가 어떤 거예요? 코리아 푸드겠죠. 그래서 코리아 푸드 메이크 코리아 푸드 로고가 여기서 요거에 의해서 이렇게 찍혔고요. 다음에 메이크 푸드 또 한 번 메이크 푸드에서 메이크 푸드 메소드가 실행이 됐는데 이번엔 차이나 푸드네요. 그래서 차이나 푸드의 로고가 맨 마지막에 찍힌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담 없이 금방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 믿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 우리가 지금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의존 객체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자, 의존 객체가 어떻게 의존 객체가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메인 클래스는 글로벌 푸드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만들어요. 그 부분이 여기에 있죠. 자, 근데 글로벌 푸드에서 메이크 푸드라는 메소드가 실행될 때는 매개 변수로 푸드라는 객체, 그죠? i푸드를 임플리먼트한 구현한 푸드 객체를 받습니다. 그 푸드 객체는 i푸드를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한 객체면 아무거나 돼요. 지금 여기에서는 코리아 푸드가 i푸드를 임플리먼트 했고요. 그 다음에 차이나 푸드가 i푸드를 임플리먼트 했기 때문에 이 둘 중에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나서 손님이 왔어요. 손님이 와서 한국 음식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코리아 푸드를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코리아 푸드 우리가 위에서 객체에 메모리 하나 생성해뒀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바로 여기서 어떻게 해요? 뉴 코리아 푸드 이렇게 객체를 바로 여기서 생성해도 상관은 없겠죠.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코리아 푸드가 넘어왔어요. 그럼 코리아 푸드가 일로 들어오겠죠. 매개 변수로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그 들어온 매개 변수로 들어온 객체에 메이크 푸드를 실행하래요. 그러면 코리아가 들어왔으니까 코리아에 메이크 푸드가 실행되면 한국 음식을 만들어 주게 되고요. 자, 이번에는 중국 음식을 달라 그래요. 그래서 메이크 푸드, 차이나 푸드 객체를 넣어줬습니다. 그러면 여기 메이크 푸드에 중국 음식 객체가 들어오겠고요. 중국 음식 객체에 메이크 푸드가 실행되니까 여기서 메이크 차이나 푸드가 실행된 결과를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의존 객체 잘 보시면 메인 클래스가 글로벌 클래스를 먼저 생성을 했어요. 생성을 하고 여기에 있는 메이크 푸드를 이용을 할 때 메인 클래스는 누구를 이용해요? 이 위에서 만들어 놓은 코리아 푸드와 차이나 푸드 클래스로부터 생성된 메모리에 생성된 객체를 이용하고 있죠. 즉 말을 바꿔서 말하면 메인 클래스는 글로벌 푸드를 이용을 하는데 글로벌 푸드에서 필요한 아이푸드 인터페이스를 그 임플리먼트한 객체를 어디서 이용한다? 밖에 외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부가 어디예요? 코리아 푸드라든가 차이나 푸드로부터 객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죠? 즉 글로벌 푸드는 코리아 푸드와 차이나 푸드에 의존하고 있는 거죠. 이쪽 걸 쓰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의존 객체라고 합니다. 뒤에서 이제 나올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DI, Dependency Injection이 있어요. 그게 이 원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의 객체를 만들어서 그 객체가 필요한 곳에 하나씩 주입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의존 객체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기법,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새로운 기법이 아니고요. 기존에 우리가 많이 사용했던 건데 그냥 무심코 사용을 해서 그냥 필요할 때마다 객체 생성하고 그 객체가 필요한 곳에 그냥 넣어준 거예요. 인젝션 한 거죠. 네, 이런 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의존 객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프링에서는 이 의존 객체하는 방법을 보통 일반적인 자바 코드에서 하는 방식과 조금 다르게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의존 객체에 대해서 그러면 잘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스프링 컨테이너라는 게 나오는데요. 스프링 컨테이너는 뭐냐면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글로벌 푸드에서는 코리아 푸드와 차이나 푸드가 필요하죠. 그래서 글로벌 푸드와 차이나 푸드를 생성을 해서 메모리의 객체를 생성을 해서 글로벌 푸드에 넣어줘서 글로벌 푸드는 코리아 푸드와 차이나 푸드에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이 두 녀석을 우리는 의존 객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럴 때 메모리적으로 보면 코리아 푸드도 메모리에 객체가 생성됐을 거고요. 차이나 푸드도 메모리에 객체가 생성됐을 겁니다. 물론 글로벌 푸드도 객체가 메모리에 생성됐겠죠. 메모리에 객체가 생성된 다음에 코리아 푸드가 글로벌 푸드에 인젝션 됐고요. 삽입이 됐고 얘도 이렇게 주입이 됐죠. 그죠? 요런 게 이루어지는 일정한 공간을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스프링 컨테이너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냥 자바 코드만 가지고 우리가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자바 메모리 안에 존재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거를 스프링 프레임워크로 가져갔을 때 이런 객체가 생성되고 객체가 의존한다. 이게 조립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일련의 과정들이 일어난 공간을 우리는 스프링 컨테이너 또는 IOC라고 합니다. 저는 스프링 컨테이너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무슨 문서나 외국 레퍼런스를 보면 IOC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요. 어쨌든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컨테이너는 뭔가 담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생성된 객체, 그 다음에 의존 객체를 필요로 하는 객체 등이 모여 있는 곳, 그리고 우리는 스프링 컨테이너라고 하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객체들을 우리는 스프링에서 빈이라고 그래요. 빈. 커피 빈 있죠? 하나. 그래서, 아이고, 예. 자바가 커피의 이름을 따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객체 하나하나를 갖다가 우리가 빈이라고 또 자바에서 약간 유머스럽게 이름을 지어서 사용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의존 객체와 그 다음에 그 의존 객체가 서로 조립되고 서로 메모리 객체가 생성되고 그런 것 같다 우리는 그런 특정한 공간을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컨테이너라고 그런다. 그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프링 모듈이라는 말이 또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나와요. 스프링 모듈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스프링 프레임워크 갖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자동화, 뭐 시스템 자동화라든가 아니면 뭐
웹 서비스를 개발한다든가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럴 때 내가 아무것도 없는 바탕에서 내가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모든 것을 개발할 필요는 없습니다. 스프링 재단에 보면 여러 가지 이미 구현되어 있는 기능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대표적인 거 제가 스프링 웹 MVC, AOP, 코어, JDBC, 웹 서비스, 그 다음에 AOP를 구현하기 위한 거, 코어, 스프링의 핵심적인 기능들, 그 다음에 스프링 JDBC, 그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하는 기능들, 이런 기능들인데 이걸 내가 다 일일이 필요할 때마다 구현을 쓰려면 거의 구현이 안 돼요. 너무 어렵고 너무 광범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스프링 재단에서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웹 서비스를 이용한다, 개발을 한다고 한다. 그러면 이거 그냥 갖다 쓰세요. 그죠? JDBC 데이터베이스와 뭔가 연결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걸 갖다 쓰세요. 라고 미리 만들어 놓은 기능을 미리 만들어 놓은 덩어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면서 웹 서비스를 구현을 하고 데이터베이스도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스프링의 코어적인 기능도 난 필요해요. 그러면 필요한 것만 계속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죠? 누가 해도 똑같고 그리고 너무 어렵고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이미 스프링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서 제공을 해줍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소프트웨어 모듈이라고 그럽니다. 모듈이란 말은 IT 쪽에서 하드웨어 쪽에서 쓰이고 소프트웨어 쪽에서 쓰이는데요. 개념은 똑같죠. 하드웨어도 이미 뭔가 만들어져 있는 기능, 내가 뭔가 하드웨어 구성을 하는데 어떠한 부품들이 모듈화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모듈화되어 있는 걸 갖다가 서로 레고처럼 결합만 시키면 하나의 새로운 제품이 만들어지는 거죠. 똑같습니다. 소프트웨어도 미리 먼저 특별한 기능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이걸 내가 스프링 프레임워크로 가져와서 내 프로젝트로 가져와서 서로 조합하고 조합해서 다시 기능 구현할 거 있으면 다시 기능 구현하고 그럼으로써 새로운 세상에 없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스프링에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 의존 객체와 스프링 컨테이너, 스프링 모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의존 객체는 그냥 여러분들이 생소한 말이었지만 그 예제를 한번 실행시켜 봄으로써 여러분이 쉽게 이해가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서로 객체가 서로 의존하고 있다, 서로 이용한다. 그러면 그걸 우리는 의존하고 있다, 의존 객체라고 한다. 그다음에 그런 객체들이 모여 있는 것, 그걸 우리는 스프링에서 스프링 컨테이너, 그리고 객체는 빈이라는 용어를 쓴다. 다음에 스프링 모듈 이미 만들어져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갖다가 내가 필요할 때마다 갖다가 그 기능을 그냥 사용하기만 하면 된다. 그게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